자, 교재는 800페이지입니다.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 1번입니다.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다 있어야 되는 거 맞지? 2번,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 중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찰서로 이첩하게 하였어요. 그러면 어떤 죄가 될 것 같아요? 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것인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것이냐, 뭐로 봐야 돼요? 그때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 담당 경찰관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이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건 그 부수적 문제지. 일단 수사 중단이 문제잖아요. 이 수사 중단이 바로 뭐지? 권리행사를, 그 담당 경찰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사건 어떨 거야? 수사 중단 사건 어떨 거야? 다른 서로 옮겨야 되겠지. 그 옮기는 것은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차적 문제다. 부차적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경찰관의 수사를 중단시켰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을 내부 상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것. 그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되는 거 맞죠? 다음, 직무유기죄가 되려면 의식적인 방임 포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야지만 직무유기죄가 된다고 맞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대충 지시했다. 대충 깔짝깔짝거린 것은 직무유기죄가 안 돼요. 다음, 서류심사가 완결됐어요. 완결됐다. 끝났다. 끝났고 단지 배점 방식을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되질 않아요.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난 후에 하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 자,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났다 했잖아. 그러면 수뢰죄가 되지 않지. 그치? 단순 수뢰죄. 1항이 바로 뭐지? 단순 수뢰죄가 되지 않는다. 대신 사후 수뢰죄는 가능하다. 수뢰죄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고요. 현직자가 아닌데 뭐, 그치? 다음,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그 전부가 바로 뭐다? 대과로서의 성질을 띈다는 것이 판례고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습득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오히려 오토바이 운영자에게 알려줘서 오토바이 가져가라고 했고 그 대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게 판례죠. 그치? 뭐 부정처사 후 수뢰죄도 돼요. 직무유기죄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을 3차례나 만났어요. 근데 검찰청이 인계하는 등의 행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치? 경찰관이 하고 있는 직무행위를 의식적 방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는 거 맞지? 틀렸네요. 답은 2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의식적인 방임 포기로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치? 없다면 직무유기죄가 안 돼요. 자, 인계하지 않고 운방했네.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않았네. 뭐 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지? 직무유기죄가 되는 건 맞지? 4번 문제.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인계하지 않고 인적사항 기재해두지 않았다 맞지? 뭐 한 게 없잖아. 그치? 다음,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안 돼요. 감기가 들었다 할지라도 자고 싶으면 거기서 자야 돼. 근무지에서 자야 되지 집에 와서 자는 것은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다가 포기했다고 했잖아. 그치? 다음, 현행범인 체포서를 써야 되는데 이미 동의서를 썼다. 다음에 검사의 지휘도 안 받았다.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했네요. 석방시켰네. 한 게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1번도 마찬가지지. 인계하지 않고 운방시켰고 인적사항조차도 기재해두지 않았다. 한 게 뭐야? 1번, 3번 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지. 그치? 직무유기죄 되는 거 맞지? 자, 4번.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 압수에 돌려줬대요. 돌려준 것이 뭐지? 자기지, 자기. 자기 범이지. 그래서 증거인멸죄만이 된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하라고 도피하라고 했다. 위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은폐하기 위하여, 뭐지? 은폐 목적, 비리 은폐 목적이지? 비리 은폐 목적일 때 세 가지는 뭐다? 자기범만 된다. 자기만 된다. 보시면 돼요.
부작위범이 되지 않는, 다시 답은 4번인 거예요. 4번. 인계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고, 인적사항조차도 기재되지 않았고, 한 게 없지? 답은 4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범인 도피죄, 2번은 허위 작성, 3번은 역시 허위 작성. 이 세 가지는 자기범만 된다. 6번.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자, 도저한 범죄를 참는데 급급했다. 그래서 미처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뭐라 그래? 분만이래, 분만. 분망. 그래서 뭐뭐 하는데 급급해서 미처 이것을 못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의식적 방임 포기가 있는 거 아니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의식적 방임 포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 고발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세무공무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직무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 없지. 유추가 되지 않지. 그 다음 스스로 중간결제를 하는 등 위계, 비리은폐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썼다. 이건 자기범만 되는 거 맞지? 자기범만 되지? 총론 시간에 부자기범 할 때 배웠잖아. 답은 하나도 없네요. 1번. 7번 문제. 자, 비리은폐 목적이지? 유추가 되지 않아요. 직무유기죄 안 돼요. 지금 직무유기죄가 안 되는 걸 골라라 그랬지, 그치? 답은 1번이란 말이야. 인계 인수 없이 퇴근했다. 아까 오토바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기재되지 않았다. 이것도 아까 했지? 다 되지? 답은 1번이란 말이야. 자, 8번 가볼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불법체포 감금죄가 있지.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신분 없는 자가 가담했을 때에는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로 처벌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정신분범이 되는 게 아니라 부진정신분범으로 본다. 신분범으로 본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다수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세요. 집행관도 불법 감금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틀렸다. 그 다음에 경찰서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내왕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 무형적 억압이 있다면 감금죄가 됩니다. 답은 3번. 그 다음 불법 체포 감금죄 미수 처벌 조항이 있지만은요, 폭행 가혹행위죄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틀렸다. 자, 다음 9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어요. 지울게요. 2번도 풀었어요.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감금죄가 된다는 거 풀었단 말이에요. 지울게요. 3번. 자, 감금죄는 간접정범이 가능하지 왜? 틀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도 검사와 영장정담 판사를 기망했다라고 했을 때 직권하면 감금죄가 성립을 하죠. 간접정범 형태로, 그치? 틀렸다. 총론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답은 3번이네. 다음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한 채 대기실에 20분 동안 있게 한 거 불법 감금죄가 되는 거 맞지? 10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직무유기죄는 뭐예요? 계속범이지, 계속범. 계속범을 보는 게 판례입니다. 즉시범 틀렸다. 그 다음에 미수처벌 조항이 있는 거 아까 풀었지? 2번 나왔다 했지? 불법체포 감금죄는 있는데 폭행 가혹행위죄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도소 여기 나와 있지? 지강원 사건인데 도주한 사건, 그치?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해서 집단 도주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포승줄은 묶었거든. 포승줄은 대충 묶었거든. 대충 묶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 자, 경찰관이 벌금 미납자를 만났는데 3번씩이나 만났는데 검거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직무유기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답은 동그라미네요. 자,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 성질상 일반적 직무 권한이 있을 것이어야 하고 반드시 법률적 강제를 수반하는 것을 요한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법률적 강제를 수반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틀렸네. 답은 1번. 11번입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것을 골라라. 내사를 검찰 고위 간부가 내사를 그만둬라 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죄 되는 거 맞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교부 대상자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부 대상을 하게 하였다는 것도 직권남용되는 거 맞지? 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 매수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누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대기업이 왜 돈을 많이 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기업 물건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큰 거 아니야? 따라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번 돈의 일부를 국가나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활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바로 기업 매사나 활동인 거예요. 이것은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거. 기업 관계자들에게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함. 있는 일이 아니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고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그치? 틀렸어. 그 다음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 했을 때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이 아닌 거야. 이건 자기와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직권남용을 보지 않고 업무방해죄도 보지도 않고 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직권남용에서 법령상 보호이면 된다는 게 판례고요. 자, 직권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본제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없어요. 인정 못해요. 현실적인 권리 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나와줘야지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기수가 안 돼요. 답은 2번이 틀렸고. 다음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의무를 말한다 맞고 그리고 일반적 권한 맞고 13번 갑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 문제. 1번 맞지? 맞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 맞잖아. 일반적 직무 권한 맞지? 그다음에 개인적 친분에 근한 것은 되지 않는 거 맞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의무를 말한다 맞지? 맞는데 단순한 도덕 심리적 의무감은 포함되지 않지만 도덕적 의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가 틀렸네.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거 맞다. 맞지? 불법행위가 구별되는 거 맞지? 안 된다 틀렸네. 답은 3번. 14번. 다음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번. 자, 이때 직무상 비밀이라 하는 것은 법령에 한한다? 아니, 법령에 한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게 판례예요, 판례. 법령에 한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반드시 법령에 한하지 않고 그 밑에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포함된다. 그 보는 거지. 좀 더 넓게 봐요. 이번에 교사범이 된다? 아니요. 교사범이란 말은 총론교재만 나오는 말이요. 강론교재는 교사범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총론 시간을 다 했고요. 보호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맞지? 그 다음에 이 3번 풀었어요. 4번. 수사 중인 사항인데 내부 상황을 상대방이 전달해 준 것은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해 준 것은 공무상 비밀로 절제되는 거 맞지? 다음 누설죄라고 하는 것은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지 하는 자만 처벌하고 상대방은 처벌장이 없지. 그래서 또 형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동그라 합니다. 이거. 답은 2번이네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뇌물죄.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직무 관련하여 돈을 받았네. 사교적 의뢰를 할지라도 직무 관련해서 받지? 뇌물로 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다 뇌물로 봐요. 안 된다, 틀렸고. 다음 그 밑에 그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처벌받지 못한다. 맞지? 그 다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았는데 그가 특별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정이 없다 했잖아. 그렇지? 없다면 알선죄죄로 처벌을 한다는 거지. 그와 같은 특별한 청탁을 받고 한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했다면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는다. 왜요? 알선수재죄는요 청탁이 요건이 아니에요.
청탁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면 돈을 받았다면 알선실제가 된다는 게 판례가 되고요. 자, 뭐뭐라는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은 자는 형법상 죄로 처벌을 받지. 틀렸단 말이에요. 받으면 그 즉시 기수. 이때 기수. 그가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받는 순간 기수가 돼요. 뇌물공유죄 기수. 직능물 전달죄 기수가 된다. 그래서 해설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해설 보시면 마지막 줄에 그가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두받음으로써 이때 이콜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그자가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직능물 전달죄 기수가 된다. 이런 말. 중요한 판례예요. 2번 문제.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묵시적 청탁은 명시적 묵시적 가리지 않지? 그치? 직무대행의 대가라는 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으면 되는 거지. 답은 1번이네. 퇴직 후에 받았을 때는 뇌물수수가 안 돼요. 아무리 근접하다 한다 할지라도 퇴직 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사후수뢰죄는 된다. 여기 안 나와 있네. 사후수뢰죄나 또는 현직에 있을 때 약속을 했다면 뇌물 약속죄가 되거나 하는 것이지 뇌물수수는 안 돼요. 자, 금액을 되돌받는 것은 수뢰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횡령금이라 그랬어. 횡령금. 횡령죄 할 때 말씀드렸다. 자, 공무원의 그 지위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답이 1번이에요. 자, 문제 3번을 봐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뇌물 속에는 성적 욕구 충족이 포함됩니다. 틀렸네. 그 다음에 2번 다 맞지? 공무원 지위를 떠났을 때는 단순수뢰로 처벌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지위를 떠났을 때는. 사후수뢰죄밖에 안 된다 했어요. 가로 열고 사후수뢰죄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 다음 3번도 풀었을 거야. 그 제3자가 정을 알면서 금품을 받음으로써 이때 이콜 기수가 된다. 그 자가 전달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때는 뇌물공유죄 되지 않고 직능물 전달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소시효는 차용은 변제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무이자 같은 경우에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부터지. 차용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지 변제기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죠. 답이요? 4번 다 틀렸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뇌물죄는 금품이 직무에 관해 수사한 것뿐만 아니라 개개의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어.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개개의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봐요. 청탁 요건은 아니죠. 틀렸다. 그 다음에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로 보는 것이 판례고요. 공정성 의심받게 되는 것도 뇌물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틀렸네. 문제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지? 4번.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은 뇌물죄의 공문을 보질 않아요. 답은 4번이다. 1번 풀었고 2번 지금 해양수산부 정책과잖아, 그치? 근데 중국 선박 나올걸? 중국 선박? 직무할성이 없다는 거야. 뇌물수수죄 안 된다, 이게. 답 2번. 자, 운전면허 담당 경찰관에게 운전면허 취소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돈 주지? 뇌물수수죄가 되지. 직무할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임용 당시에는 결격자였지만 그 공무원으로 34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이것도 수뢰죄로 보는 게 판례지. 다 기본 강의 때, 판례 강의 때 했던 것들이에요. 1번,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 참여주사가 형량을 감경케 해달라 그랬습니다. 돈 받았습니다. 형량 감경하게 하는 게 참여주사 하는 것이냐? 판사가 하는 것인데 직무할성이 없다는 거죠. 직무할성이 없어서 뇌물수수죄가 되질 않아요. 틀렸어요. 답은 1번.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다른 사람이 바로 제3자인데, 제3자인데, 이 제3자 받은 것이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받은 것처럼. 그러면 단순수리죄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자,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주었는데 이 돈이 단순히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면 이것도 전부를 추징한다. 이게 판례죠. 자, 직무집행 의사가 없으면 뇌물죄 안 돼요. 직무 가능성이 있어야지 뇌물 취지가 되는 거예요. 공갈죄만 될 뿐이다. 맞지? 자, 8번 가볼까요? 8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옳은 것은.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원, 공범자 전원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야. 합한 금액. 특가법은 얼마지? 특가법은 3천만 원 이상부터 3천만 원 이상부터 특가법 적용을 받거든.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수뢰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자 전원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게 판례입니다. 맞죠? 수수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이퀄 기수. 나중에 부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수가 되는 건 맞아요. 동그라미.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사전수뢰죄입니다. 될자, 이 될자라는 사전수뢰죄 속에는 개연성까지 포함된다. 틀렸네? 아니다. 틀렸네.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가 돼요. 선거자금 명목이라 할지라도. 틀렸지?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알선수죄에 나오지? 답은 2번. 9번 갑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몰수대상 같은 경우에 조문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수도 돼 있고 약속도 돼 있지. 조문가 봐. 밑에. 받은 뇌물이 수수지? 뇌물의 공할금품이 이게 약속이거든? 응? 그치? 욕은 없지? 욕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 요구, 약속이 다 뇌물죄를 처벌하는데 추징하는 것은 수수하고 약속만 처벌하고 욕은 없다고.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된다니까. 틀렸지. 답은 2번.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맞지? 사무직원은 안 된다 그랬지? 뇌물공여죄 성립에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죄 성립할 필요는 없지? 총론 시간에 배웠지? 특징되지 않았다면 몰수도 안 되고요. 추징도 안 돼요. 틀렸어요. 몰수는 안 되지만 추징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2번이란 말이야. 지위를 이용이란 말은 영향이면 되는 거지. 됐죠? 상하 협동관계 있을 필요가 없고 같은 근무지 있을 필요가 없지. 사교적 의뢰라면 대가관계라 할지라도 뇌물 도수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11번.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기 채권자에게 줬네요. 돈을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기로 했는데 제3자가 바로 자기 채권자네요. 그러면 내가 받아주나 직접 다이렉트로 주나 똑같지? 그치? 쌤쌤이지? 뇌물수지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 2번 풀었습니다. 횡령금 풀었고 3번에 자동차 전체에도 뇌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리스 차량. 리스 차량. 그 리스 기간 동안 차를 타고 다니게 하지? 그 자체가 바로 뇌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3천 이상이면 특가법 맞고요. 12번. 1번 풀었고 직무집행 의사가 없다면 뇌물죄가 안 된다니까요. 2번이 틀렸네. 그리고 차용 당시 무이자 차용한 때부터 기산한다. 아까 풀었고 수수가 되었다면 기수가 되는 거 맞지? 부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수입니다. 자, 1번은 횡령금이라고 했다니까 1번 틀렸어요. 1번, 2번 다 풀었어.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했다. 상실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등기가 되어 있대. 등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조합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것도 뇌물죄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4번 플러스 직무할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된다는 게 판례고요. 자, 14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단순수뢰죄는 청탁이 요건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무상차용할 때는 무상차용할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랬고, 이때 뇌물은 그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이게 바로 뭐죠? 이퀄 이자. 과거 담당했던 직무 포함되는 거 맞지? 틀렸습니다. 성립할 필요 없다 그랬지? 총론시간에 배운다 그랬지? 수뢰죄고 상하기죄가 되고 상상적 경합이다. 행위가 한 개니까. 그치? 맞아, 이것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답은 3번. 1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불가한 매수성.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맞지? 2번, 사실상 처리이자 포함되는 거 맞지? 3번,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다. 맞지? 이때 그 기수 시기는 언제일까? 참여하는 행위 종료시입니다. 이익을 얻을 때가 아니라 얻은 게 아니고 참여하는 행위의 종료시. 해설 봐, 해설. 참여하는 행위가 끝났을 때 그때 기수 시기로 본다. 이익을 얻었을 때가 아니고. 그치? 퇴직 후 수수는 사후수뢰죄지 뇌물수수가 아닙니다. 이퀄 사후수뢰죄. 답은 2번. 16번 가볼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제3자가 뭐뭐 했는지 관계없이 제3자가 정을 알고 받으면 기수라니까. 이퀄 기수. 아까 풀었어요. 포괄일제 맞고. 3번에 1억의 뇌물을 받았네요. 독자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행위야, 소비행위. 이기 때문에 이때 추징해야 할 돈은 5천이 아니라 1억 전액, 1억 전부. 라는 게 판례고요. 답이 3번 틀렸네. 피고인이 스스로 제3자를 초비했지? 이것도 필요하게 수뢰액으로 봐야 한다. 접대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피고인의 뇌물로 보는 거야, 뇌물로. 기수 시기는 이득을 얻은 때가 아니라니까요. 답이 1번 틀렸고. 2번, 3번, 일체. 4번, 그치? 공개된 영상을 수사하는 순간 기수.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맞지?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 자, 18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습니다. 측정되지 않았다면 몰 추징 안 된다 그랬다. 추징 못합니다. 다음, 일체의 직무 포함되는 거 맞고, 참여할 기회 제공받는 거 맞지? 2번, 3번 동그라미지? 되돌려받는 거 횡령금이라 그랬다. 틀렸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지? 답은 2번. 19번 갑니다. 19번까지만 할까요? 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공무원은 교재 비유 관련은 상관없어. 책 저자가 하는 말이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진정사건 수사하면서 대표자로부터 금원돈 받네요. 맞지? 3번 풀었고. 4번 국회의원이 후원의 명목으로 받으면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봅니다. 뇌물로 봐요. 뇌물로. 20번까지 할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수인이 공동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각자로부터 받은 것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한다. 이걸 뭐라 그래? 개별적 추징. 이거 총론 시간에 배우지? 개별적 추징이 원칙이다. 2번 풀었고. 3번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했다라고 했을 때 공제한 차익이 아니라 전액을 했다. 틀렸지.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가 있다면 1항의 뇌물수수죄가 바로 뭐지? 단순수뢰죄.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